초등역사수업연구소 한국사 기억노트 황금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단원에서 1930년대에서부터 40년대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도록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왕실의 조상이나 일본의 위인을 신으로 모신 신사를 참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곧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문제점을 우리는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저지른 과오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일본 정치인들의 문제 행동 중에 하나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을 모신 신사를 일본 사람이 참배하는 것이 왜 문제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왜 그런지 여러분도 이해할 거예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이 큰 14명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사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신으로 받들어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면서 자신들은 2차 세계대전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이며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우리가 제대로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일본의 궁성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 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궁성요배라고 하는데요. 이 궁성요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인데도 일본의 왕을 숭배하도록, 일본의 왕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도록 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 제국의 신민, 여기에서의 신민은 신화된 백성을 뜻합니다. 신민으로 그리고 일본 제국과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한국신민서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우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학교에서도 우리나라 말이 아닌 일본어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시간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를 국사라고 하여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식으로 이름까지 바꾸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바로 창씨 개명이라고 합니다. 이 창씨 개명으로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요. 입학이나 취직,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금지하였고요.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찰에게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한 다음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한 것이지요. 국가 총동원령. 네, 이것이 바로 국가 총동원령인데요. 전쟁에 필요한 인적은 사람을 뜻합니다. 물적, 물건을 말하겠죠. 인적, 물적 자원을 본격적으로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을 광산이나 군수공장, 전쟁시설 이런 곳에 보내서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제로 시킵니다. 이와 같은 것, 끌려가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것, 이걸 바로 징용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하시마, 일본의 하시마 섬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구남도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남도는요, 1940년대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원치 않는 노동을 했고요. 또 긴 시간 동안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하게 해서 영양실조라거나 과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로 사망을 하는 등 아주 힘든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청년, 그리고 여기서의 청년은요, 아주 어린 소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과 청년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군인으로 보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징병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병사로 되게 만드는 거지요. 이렇게 강제로 끌려간 그 병사들은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되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조선인이 끌려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게 또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아주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일본은 진실된 사과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시위라는 것이 열립니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요, 수요 시위를 한번 찾아보고 동참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731 부대라는 것이 있어요. 일본의 731 부대에서 일어난 아주 비인도적인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생체 실험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선인,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을 전쟁에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 일본 사람들은요. 네, 맞아요. 이제 물건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농기구, 식기 이런 철로 된 물건들을 모두 다 빼앗아 갔어요. 이 철로 된 물건들을 무기로 만들었겠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모두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곡식들도 모두 다 공출해 나갑니다. 여기에서 공출해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무기 같은 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농기구, 식기, 밥그릇까지도 빼앗아 갔다고 해요. 그리고 식량도 이렇게 빼앗아 가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졌고요. 이 식량을 빼앗아 가고 나서 일정한 양만을 배급을 해주는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국인의 삶은 점차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도 더욱더 거세졌겠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인 한국광복군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인 한국광복군은요, 태평양 전쟁 직후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어요. 선전포고는 전쟁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알리는 거지요.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인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에서도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는 등 우리나라의 정규 군인으로서 일본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제 일본과 맞서서 연합군에 포함되어서 우리나라 군은 광복군으로 임시정부의 군인이긴 하지만 정식 군인이기 때문에 국군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죠? 자, 한국 광복군으로서 연합군에 참여해서 간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략정보국인 OSS 이거는 기관 이름이에요. 이 OSS와 협력하여 국내 진공 작전인 독수리 작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는 작전이지요. 하지만 이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던 와중 일본이 항복해서 이 작전은 결국은 실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칠 때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민족 문화 수호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국어를 연구해서 우리말을 지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여긴 조선어 학회. 네, 조선어 학회는요, 표준어를 제정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해서 한글 연구와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결국은 실패하였고요. 광복 후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후에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윤동주,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시인, 한용운 시인, 이육사 시인 등이 식민지 현실을 표현하고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은 시를 발표하여 문학적으로도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고취하고자 역사를 연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중 박의식 선생은 근대사를, 그리고 신채여 선생은 고대사와 그 훌륭한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위인전을 연구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1930년대에서부터 40년대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